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레이닝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요.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게 좋다 안 좋다. 이게 가격이 오를 것이다 안 오를 것이다. 이게 병이다 안 병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 구분하는 것이 이 세상을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이건 상업적으로 굉장히 쓰임새가 많습니다. 물론 연구적으로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데이터들을 모집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얘가 어떤 거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보통 0, 1 혹은 뭐 0, 1, 2 이렇게 숫자로 표시하게 됩니다. 이 숫자는 실제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이 나오면은 딱 팝업 창에서 이 사람이 뭐 질병이 있습니다. 그 다음 0이 나오면은 뭐 질병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갖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좀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갖고 그 이후에 결과가 밝혀졌을 때 이게 옳다 안 옳다를 구분하는 건 이미 늦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질병이 있다고 칩시다. 질병이 있는데 CT나 혹시 엑스레이만으로도 이 사람 질병을 암을 딱 구분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암이다, 암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를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실제로 이걸로 한 후에 실제 암인지 아닌지를 검사해 보면 되는데 그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바로 검사해 버리면 되잖아요. 효용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데이터들을 갖고 나서 이걸로 정확도를 판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있으면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인공지능을 학습시킵니다. 즉, 야, 봐봐. 요럴 때는 이게 암이고, 이럴 때는 암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습을 영어로 치면은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이것을 트레이닝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암인 데이터와 암이 아닌 데이터들을 이렇게 쫙 모아둡니다. 그 특징하고 사진이나 혹은 수치나 이런 걸 갖고 여기다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이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수많은 방법이 나옵니다. 수많은 방법이 나와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전반적인 과정은 똑같아요. 이 과정이 다를 뿐이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정확도, 이게 실제로 믿을 만한지는 어떻게 평가하냐? 아니요, 제가 이걸 갖고 트레이닝 했으니까 다 맞겠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할 거는 외부에 다른 데이터를 갖고 이걸 똑같이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환자의 또 CT나 MRI나 뭐 엑스레이를 찍어서 암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당연히 100% 나올걸요? 그러면 왜냐 이걸로 트레이닝 했으니까요. 그래서 데이터가 있으면요. 데이터를 한 80대 20 혹은 75대 25 정도로 나눠서 이걸 트레이닝 데이터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테스트 데이터로 쓰게 됩니다. 제가 항상 궁금한 건데 이거 왜 테스팅 데이터라고 안 그럴까 싶기도. 물론 그렇게 말하는 데도 있는데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게 습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나눈 다음에 요거를 요거 갖고 이제 학습을 시키고요. 요 테스트 데이터 나눠진 걸로 이제 검증을 합니다.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시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도도 구하고요. 이거에 대한 정확도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가 A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가 B라고 했을 때 당연한 얘기지만 B가 높아야 됩니다. B가 높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A는 기본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갖고 돌렸기 때문에. 그런데 A가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A가 낮은 경우도 있는데 A가 낮은 거면 그냥 잘못된 겁니다. 뭔가 데이터로 그렇게 트레이닝 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실수를 했거나 지금 쓰는 기법이 안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내 것으로 했는데 그게 안 맞는다는 건 뭔가 큰 이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B가 기본적으로 높아야 돼요. 여기서 높다는 거는 한 85%에서 한 95% 정도를 의미합니다. 뭐 물론 상황에 따라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상황은 뭐냐면요. A가 높은데 B가 낮은 경우입니다. 이게 한 85% 나오는데 이게 한 60% 나오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거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최악이에요. 최악. 아니, 선생님 그러면 B가 높은데 A가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는 이제 거의 없고 뭔가 좀 잘못된 겁니다. 보통 이거 두 개가 높고 근데 물론 이거 97%고 이거 98%인데 요 정도 갖고 낮다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좀 격렬히 퍼지는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해서 과적합이라고 하는데 현재 인공지능 연구 분야에서 가장 이걸 없애려고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내 말만 맞다 이거예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기 일도 해야 되는데 좀 예외되는 상황에 대응할 수도 있고 이래야 되거든요. 조금 달라도. 어느 날 제가 얼굴이 좀 부어서 들어갔다고 저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평가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평가해지는 겁니다. 내 원래 데이터,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만 철저히 국한되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싸그리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이거 안 좋겠죠? 그래서 요건 나중에 좀 다뤄볼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낮추고 이런 거 나중에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은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데이터를 트레이닝과 테스트 데이터로 나눈다 라는 게 핵심이고요. 또 이 데이터 둘은 랜덤하게 섞여야 됩니다. 랜덤하게. 앞쪽 데이터들만 트레이닝으로 쓰고 뒤쪽을 테스트로 쓰면은 아무래도 편향이 되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랜덤으로 쓰셔야 되고 또 추가로 스케일링이 좀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통해서 스케일을 맞춰야 됩니다. 이거는 좀 이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크기가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들이. 크기가 너무 들쭉날쭉이고 다른 칼럼들이 전혀 다른 스케일을 가지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코드로 구현하는 법은 있는데 똑똑하신 분들이 아주 쉽게 다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이킥런이라는 이런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킥런은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우리 파이썬을 쓰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거의 90%는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처럼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를 해볼게요. 임포트를 하시고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이킥런에 모델 셀렉션 고르고 임포트 트레이닝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나눠주는 데이터를 트레이닝과 테스트로 나눠주고 스플릿 이제 섞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항상 하는 테스트 2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목을 하나 추가했어요. favor라는 항목인데 이제 기호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그래서 저번에 이 데이터를 줬고 이 사람이 뭐 키와 몸무게가 이 정도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렇게 제가 임의로 넣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 만들 때 이렇게 한번 좀 만들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쓰시고 싶은 데이터를 하나 임의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열에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 데이터가 현재 여기 들어가 있고요.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판다스로 읽었습니다. CSV를 읽었고요. 첫 번째 거를 이제 키, 몸무게, 그 뭐랄까 기호,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좋아하면 1이고 싫어하면 0이라고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결과, 인공지능 결과죠. 그래서 키는 어레이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다 어레이로 똑같이 만들었고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쉐이프 한번 크기를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뭔가 10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어레이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재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사이클런이 이렇게 이런 형태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좀 귀찮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키는 키점 리쉐이프 모양을 가공하겠다. 그 다음 마이너스 1, 1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마이너스 1은 이 숫자를 그대로 갖고 오겠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하고 1, 여기다 1을 추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기계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큰 의미는 있는 건 아니고요. 사이클런에서 이렇게 써라라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공짜로 쓰는 주제 따라야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변화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좀 약간 미리 해놨는데 이렇게 페이버의 쉐이프를 보시면은 10,1 이게 똑같은 건데 이렇게 좀 바꿔놓은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건데 이렇게 바꿔놔 본 거예요. 바꿔놔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실제로 지금 키와 몸무게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있고 이제 여기 하나의 이제 결과값 아까 말한 0, 1, 0, 1 요게 이제 이거 하이트고 이건 웨이트고 하이트고 웨이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칼럼들을 다른 칼럼하고 이렇게 이어서 붙여줘서 이런 식으로 예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명령어가 여기 np numpy에서 칼럼 스택, 칼럼을 쌓는다는 겁니다. 칼럼을 두 가지를 이어 붙여서 하이트하고 웨이트 이렇게 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 바디만 한번 돌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키 몸무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요것들 데이터가 하나씩 있는 건데 여기서 몇 개는 트레이닝으로 몇 개는 테스트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 혹시 안 보이실까봐 보면은 첫 번째 트레인 인풋 그러니까 즉 트레이닝으로 쓸 인풋 들어갈 데이터, 테스트로 쓸 인풋 데이터, 트레이닝 타겟 데이터. 타겟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 0, 1, 0, 1 그런 게 되겠죠. 그다음 테스트도 타겟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이란 단어도 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아웃풋이란 단어를 좀 많이 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쓰게 됩니다. 그냥 이것도 사실 귀찮으시면은 뭐
좀 더 간편하게 쓰셔도 돼요. 이건 단순히 이름이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섞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섞을 데이터하고 타겟 데이터를 차례로 넣어주시고 랜덤 스테이트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숫자 아무 숫자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른 숫자의 시드의 개념인데요.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걸 아무나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트레이닝 인풋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치시면은 트레이닝으로 썼던 데이터들이 이렇고요. 트레인 아웃풋이 되면 그거 해당되는 이렇게 데이터들도 깔끔하게 나옵니다. 테스트로 쓴 인풋을 한번 볼게요. 그럼 테스트로 쓴 거는 3개 썼네요. 10개 중에 3개를 썼습니다. 이거가 기본값이 25%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7대3, 8대2 정도로 좀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밑에 트레인 인풋, 테스트 인풋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인풋까지 확인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이해를 해주시고 그때부터는 이 코드들을 거의 저도 이렇게 앞에 있다가 그냥 바로 붙여 넣습니다.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바로바로 붙여 넣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해만 해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게 지금 이렇게 돌리면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지금 스케일이 이게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잡아주는 과정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